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손괴, 입괴 제가 이렇게 그리지 않겠습니다. 썸네일로 해놓을 거기 때문에. 근데 되게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된 곳에 어디가 뚫려 있냐,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단순하죠? 이게 40, 41, 42 이렇게 손괴와 입괴가 있습니다. 네. 순괴와 입괴라고 하는 이 주역의 괴가 얼마나 다양하게 쓰일까요? 자, 우선 상수학적으로도 쓰일 거고요. 의리학적으로도 쓰이겠죠? 왕필과 우번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상수학적은 이미 주나라 때만 돼도 이 계통 중에서 점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합리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안 쳐줘. 공자 선생이라든지 왕필 선생이라든지 이 20대 초에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너무나 대단한 그런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한글로 번역된 입괴에 대한 왕필의 주역을 주석을 한번 보십시오. 공자하고 노자 선생이 한 몸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괴가 의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철학적인 담론으로서 쓰일 때는 어떨 때 이 민생 요기와 이제 뭐 또 지배 계층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통치 계층이 있다고 하면은 어떨 때 자원을 확 끌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떨 때 이 백성들에게 베풀어야 하는지, 손과 익이 이제 그걸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점 보고 아, 손이 나왔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나왔어, 앞으로 더욱더 뭐 쓰면 쓸수록 번창할 거야, 투자해. 아니다,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손 쪽에 있을 때 또 나올 수 있는 얘기겠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점을 본다면은 이 반대의 대조되는 괴를 가지고도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괴사를 가지고 각 사람에 맞게 그냥 야부리를 털면은 껌뻑 죽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데서 벗어나자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제 그 손괴와 입괴가 상징하는 바를 왕필 선생, 공자 선생, 또 제대로 된 유학자, 뭐 법사들 막 이상한 사람들 말고, 아, 이 경세치용을 할 때 이제 글줄 배우고 지식인이고 학자이자 관료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자원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 그 배분을 통해서 더욱더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이익이 더해질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통치술, 이런 정치 철학이에요.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상수학적으로도 있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동양의학, 한의학도 봐봐. 인문학, 정치철학, 담론, 사회담론, 의학 분야, 그러니까 이제 과학 분야, 그리고 음악 분야, 전부 다 손과 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의학에서도 어디에 음기를 양기로 보충하고 어디에
과도한 것을 어떻게 풀어주고 하는데, 손괴나 익괴 가지고 이제 그 동양 철학 의학서들이 막 그런 것들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의리학 쪽이고, 완전 또 뭐 상수학 쪽이 있을 때, 그 중간지대엔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지. 그리고 완전 상수학 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에서는 점 보는 의미는 아니고 진짜 숫자의 의미 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왜 하냐면은,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박연 선생님이라고 엄청난 음악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진짜 우룩 선생이 있었고, 그 다음 박연 선생이 있었는데, 세종대왕도 아주 음악의 조예가 아주 깊었던 분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게 주역이라든지 이런 게 결국 이런 이해를 로 발전하고 뜨는데, 이해악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해악을 쓸 때 이 악이 바로 같이 붙어 있잖아요. 주역에서 같은 뿔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오늘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 하나는 의리학적으로 왕필의 입괴 끝내줍니다. 공자 선생과 노자 선생이 다 들어가 있어. 이분은 물론 현학자, 노자 계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설명할 것은 제가 그러니까 황종률이라고 이제 12율로 이제 동양에도 있어요. 12음계가 있어요. 서양에는 피타고라스가 순정률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평균율도 있을 수 있죠. 정확히 그냥 기계적으로 나누는 거. 근데 동양에는 황종률이 있어요. 황종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게 세종대왕 때 아주 탁월한 음악가였던 박연 선생이 그걸 했는데, 이때도 주역에서 나온 거야. 손괴 입괴에서. 그래서 그걸 제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나세요? 예전이지만, 삼분 손익, 법이라고 할 때 손과 익이 괴를 얘기하는 겁니다. 41괴, 42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가 있으면은 대체로 이제 막 풍토마다 다 달라. 구성 요소가 되는 나달갱이도 다르고, 대나무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것들이 다 달라. 근데 이 국가 음악을 쓸 때 이제 정확한 일단 12음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이제 쓰는 거는 보통 5개를 주로 쓰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5개는 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 황종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해요. 근데 이제 자연 재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약간씩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대체로 이제 기본 음이 C에 가까운 음이긴 한데, 다른 12음계랑은 달리 각각 그 비율이 순정률이나 평균률하고도 달라요. 다른데 바로 손익을 가지고 3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대나무가 딱 있어. 저거 대나무인가? 아니겠지? 저 나무가 있으면은 3등분을 해서 손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뗍니다. 3분의 1을 해서 3분 손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 현이 이만큼이 잘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C에서 G로 올라가 버립니다. 5도가 나오는 거야. 대략적으로 이제 동양 기준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3등분을 한 다음에 이 3분의 1만큼 더 해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기준음을 중심으로 봤을 때
사도 아래 음이 붙었으니까 사도 아래로 떨어지겠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걸 반복해 나가는 거야. 반복해 나가다가 보면, 반복한 다음에 이제 그 옥타브 하나 올릴 때는, 좀, 옥타브를, 이게 너무 짧아지고 하면은, 그때 다시 그 2배로 이렇게 해주고, 2배를 하면은 당연히 옥타브니까, 그죠? 피타고라스가 다 증명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12음계 황종률을 만듭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황종률도 주역에서 나온 거란 얘기예요. 손괴, 익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역에서 나오는 어휘들이라든지 그 한자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서구의 사상들을 서구의 철학들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그 번역어로 다 썼단 말이야. 거의 대부분을. 이제 근대 메이지 유신 일본에서 이제 한 걸 주로 들어왔으니까는 아주 현대적으로 이제 거의 서구의 것 거의 그대로 쓰이는 것들을 제외하고 이미 우리가 이런 책장에 있는 대부분의 책들에 있는 용어들은 주역에 있는 그 어휘들을 가지고 만든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를테면은 한번 만들 때 그 만유인력 이렇게 일본에서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면은 만유인력이 돼버리는 거지. 보편 중력이라고 했으면 더 좋을 텐데, 그죠? Universal Gravity니까. 그리고 요 두 괴만 가지고 봤을 때도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할 때 익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익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것으로 이제 특히 왕필의 그 익괴에 대한 해설은 정말 빼어납니다. 이게 정말 유가 도가를 달통한 젊은 학자의 노련함이 보여. 그리고 의학에서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경험론적으로 기하학적으로 해서 의학이니까 과학이니까 이렇게 해서 주역 가지고 이제 그걸 하고 심지어는 유계에서 상수학은 특히 숫자가 중요했는데 그 숫자 자체로 3분 손익을 그냥 해버리면은 음악이 나오는 거야. 12음계가.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문명권에서 한자 문명권 전체에 너무 많은 영역에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12음계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중국에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만의 그 풍토에 맞는 거를 세종대왕이 이제 했고 일본 뭐 다 있어요. 이 주역 공부하는 곳에서는 그 음계가 다 있어. 어떤 음을 주로 쓰느냐는 보통은 이제 7개의 음을 써가지고 반복하면은 지금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7개의 음을 쓰기도 했지만은 주로 5음을 썼어요. 피하는 음들이 좀 있었거든. 요 간격 조절이 다르기 때문에. 서양에서도 예를 들면은 화성학 같은 거 보면은 강진행 코드가 어떤 식으로 해서 거의 주로 쓰는 그 패턴이 있어. 우리 대중음악 패턴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우리 원래 우리 소리의 그 패턴도 이렇게 좀 피하고 주로 쓰는 진행이 있는데 그 진행에서 보통 쓰는 소리가 오음이 많죠, 오음이. 그러나 12음계가 없었던 건 아니야. 황종이 있었어. 그리고 그것조차도 주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게 주역에 대해서 처음에 일단 속지 말자.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주역은 우번과 왕필, 삼국지에 그렇게 나뉜다.
거기에서 더 나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 스며들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